2011년 구미 일대에서 벌어진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를 두고 시민들이 구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구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높은 관세를 매기며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분쟁 장기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짧은 장마에 폭염이 길게 이어지면서 유통업계가 시원한 건물을 찾는 사람들을 겨냥하기도 하고 아예 겨울 상품을 파는 역시즌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한여름 햇사과를 대표하는 일본 품종 아오리 사과와 달리 우리 입맛에 맞게 달고 새콤한 사과 품종이 개발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규모의 수질 사고나 단수 사태가 나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대법원은 행정기관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1년 50만 명이 피해를 봤던 구미 단수 사태 관련 소송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도 수돗물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위해 설치한 임시 물막이가 무너졌습니다. 구미와 김천, 칠곡 일부 지역에 길게는 닷새 동안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비움을 받아가 화장실 해결하고 밥은 못 해 먹었어요. 결국 25건의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물 공급이 끊긴 지 나흘째가 되자 시민들의 불만이 본물 터지듯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을 물어 1인당 2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 재판부는 구미시에게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구미시 조례에는 시장이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임시 물막이 유실에 구미시의 책임이 없는 만큼 구미시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1, 2심에서는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누가 보상하느냐를 두고 다퉜다면 3심에서는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전제 자체가 뒤집힌 겁니다. 적게는 하루, 많게는 이제 4일 넘게 단수가 남으로써 아무 생활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물적 피해까지 그러면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것인지, 하여튼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4대강 사업을 급하게 밀어붙이면서 생긴 사고로 시민 50만 명이 피해를 봤지만 책임질 곳은 사라진 상황이 됐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헬기가 추락해 해병대 장병 5명이 순직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지만 해병대를 비롯한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설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종 미숙 등의 얘기가 나올 때까지 사고 영상도 공개하지 않아 순직 조종사들의 명예까지 실추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륙 후 4초 만에 프로펠러가 통째로 떨어져 나가버린 해병대 마리논 헬기. 사고 당시 영상이 공개되면서 기본 설계 결함이나 장비 결함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조종사 과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해병대가 이 영상을 발빠르게 공개하지 않는 사이 조종 미숙 등 다양한 사고 원인이 거론되면서 순직한 조종사들의 명예는 실추됐습니다. 게다가 헬기가 추락한 뒤 해병대 측의 화재 진압 능력이 떨어져 인명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후 포항 남부 소방서에서 올 때까지 15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마리논 헬기는 올해 5월부터 기체 진동 현상이 감지됐고 최근까지도 진동이 계속 증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이날 시험 주행에는 조종이나 정비와 관련이 없는 일반 병사 2명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헬기가 출동을 할 때 이때 어떻게 했는지 카이 측 직원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해병대 측은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언론사마다 잘못된 정보가 전달됐고 유가족과도 성실한 합의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부대 측에서는 자신들도 그런 걸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진실을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난 1973년 항공단이 해체된 뒤
40년 넘게 자체 항공전력을 운영해 본 적 없는 해병대가 과연 헬기 사고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 경북 전 지역의 더위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온열 질환자는 대구 17명, 경북 89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10여 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닭 10만 7천여 마리, 돼지 1,700여 마리 등 10만 8,800여 마리가 무더위로 폐사해 지난해 폭염에 따른 전체 가축 피해 8만 4천여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대구시는 취약계층 보호와 쉼터 점검, 한낮에는 작업을 중단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운영하고 지하수를 이용해 도로에 물을 뿌리는 클린 로드 시스템을 가동 횟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특별 교부세로 불볕더위 대책 추진비 3억 3천여만 원, 쉼터 냉방비 9억 5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오늘 대구에서는 모두 85개 학교가 단축 수업을 해 어제보다 16곳 늘었습니다. 경북에서는 21곳이 단축 수업을 했고 학생들이 평소보다 한두 시간씩 일찍 집으로 갔습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폭염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등하교 시간 조정 등 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체육이나 야외 활동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높은 관세를 매기며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대구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지만 분쟁이 길어지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는 자동차 부품과 기계 장비를 주로 수출합니다. 이런 중간재가 수출 금액의 78%입니다. 주로 중국과 미국이 이를 수입해 완성품을 만들어 국내외 시장에 팝니다. 대구 지역 주력 수출품인 중간재는 현지 내수용이 많아 미중 무역 분쟁 영향은 적습니다. 대부분 중국 내수용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크게 영향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가 완제품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경우는 5%에 그칩니다. 피해가 적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서 약 686억 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기계류였습니다. 분쟁이 길어지면 미중 내수 시장이 위축돼 지역 기업도 어려워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분쟁 끝에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높이면 중국 시장에서 미국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대구 지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장기적인 환율 절상 압력에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노력들은 꾸준하게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중 분쟁에 이어 유럽연합이 철강 제품에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해 지역 업체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올여름 특징을 꼽으라면 역대 두 번째로 짧았던 장마 그리고 역대급으로 길고 강력한 무더위입니다. 유통업체가 올여름 특색에 맞게 폭염 맞춤과 역시즌 마케팅에 분주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따가운 햇볕, 후텁지근한 공기도 있고 아이들은 물놀이에 한창입니다. 한 아울렛 야외에 마련된 물놀이 시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부대 시설을 찾았다가 쇼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에서 좀 가까운 데 있으니까 자주 이제 좀 쉽게 이렇게 쇼핑도 하고 애들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세일 기간 지역 백화점마다 매출이 지난해보다 10%가량 는 가운데 폭염에 시원한 실내를 찾는 소비자를 겨냥한 계절 상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른 폭염이 되면서 지금 인견마 등 기능성 의류 냉감 소재 상품들이 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오리털 점퍼 같은 겨울 상품이 전면에 배치된 곳도 있습니다. 재고나 2월 상품이 아니라 올겨울 선보일 신상품을 두 계절 앞서 선보인 겁니다. 제철보다 큰 폭의 할인율을 앞세워 여름에 이처럼 겨울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역시즌 마케팅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름철 비수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통업계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 백화점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모피류 매출은 170%, 롱패딩은 30% 늘었습니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고 유통 판매 업계는 비수기로 꼽히는 여름철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팔면은 한 200~300만 원
이제 다운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겨울 트렌드가 어떨지 미리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훨씬 이제 겨울에 물량 준비할 때도 훨씬 많은 도움도 되고 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장마가 짧게 끝나면서 폭염 특수를 노리는 유통업계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요즘 같은 한여름에 나오는 햇사과는 보통 일본 품종의 아오리 사과였습니다. 푸른빛을 띠고 떫고 텁텁한 맛이 있었는데 달고 새콤한 사과 품종이 개발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군위사과연구소가 만든 썸머킹 사과인데요. 양관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떼약볕이 쏟아지는 여름, 탐스러운 사과가 나무에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새롭게 개발한 여름 사과 썸머킹입니다. 썸머킹은 당도가 높고 과즙이 좋습니다. 7월에 주로 유통되는 아오리 사과보다 당도가 20%가량 높습니다. 산도도 적절해 새콤달콤한 맛이 납니다. 이 썸머킹 사과는 보급 5년 만에 경북 군위와 영주, 경남 함양, 충북 보은 등 전국 사과 주산지로 퍼져 재배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형마트에도 팔려 소비자들의 입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풋사과가 다이어트에도 인기가 있어서 좋아하는데 새로 나오는 신품종 사과라서 여름 사과 맛보고 싶고 2014년도에 이 품종으로 바꿔갖고 지금 백화점에 납품을 함으로써 전에 아오리 가격의 2배를 넘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배 면적도 꾸준히 늘어 어느새 5년 만에 200헥타르로 넓어졌습니다. 주요 품종으로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격도 제대로 잘 받아야 되겠고 또 재배적인 단점도 계속 연구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썸머킹 사과가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고 농가 소득을 올려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영주새마을금고의 복면강도 용의자가 범행 나흘 만인 오늘 잡혔습니다. 범행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것이 발각돼 꼬리를 잡힌 건데 간이 크다고 해야 할까요? 범행 이후에도 며칠씩이나 회사에 나가고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새마을금고 복면강도 37살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20km 떨어진 영주 시내 한복판의 병원 앞 노상이었습니다. 이 강도는 얼굴을 드러내고 태연히 영주 시내를 활보하다가 탐문 수사를 벌이던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범하게도 이 피의자는 범행 이후에도 영주에 있는 직장에 정상 출근을 했고 집에서 일상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거 직전에는 외근을 마치고 복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했습니다. 돈 어디 있었대요? 사채 빚 갚았대요. 도주에 사용된 오토바이가 범행 전날 안동에서 도난당한 사실이 드러나고 CCTV 화면에서 피의자 얼굴이 확인되면서 경찰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경찰은 내일 A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이 출근 시간에 차를 타고 가던 40대 여성이 대구 도심도로에 현금 1,500여만 원을 뿌려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부터 30분 동안 A씨가 대구 북구와 동구, 서구 일대 도로를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5만 원권 270여 장 등을 차창 밖으로 던졌습니다. 경찰은 현금을 주운 시민들이 신고해옴에 따라 1,500여만 원을 보관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돈을 뿌린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 30대 남성과 50대 부부가 다투는 영상으로 온라인에 논란이 일었던 대구 50대 부부 폭행 사건 관련자들이 정식 재판을 받습니다. 법원은 쌍방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된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양측 모두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해 5명을 모두 입건했고 검찰도 벌금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약식 기소했습니다. 지난 4월 10일 대구 동구 불로동의 한 노래방 앞에서 젊은 남성 3명과 50대 부부가 차량 전조등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당시 폭행 영상이 인터넷으로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 가톨릭 의료원 분회는 파업안을 놓고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한 결과 투표율 92.4%, 찬성률 98.3%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24일까지 사측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5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대구 가톨릭 의료원 분회는 주 5일제와 실질 임금 인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 등과 관련한 사측과의 협상이 진척이 없자 지난 3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현장 조사를 거쳐 사업주를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사업장에 대해 5개 작업 근로자에 대한 위험 요소가 없어질 때까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강도 높은 근로 감독을 합니다. 대구노동청은 여름철 5개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시원한 물, 그늘,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최소한 안전조치인 만큼 사업장에서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말 안동에서 이색 마라톤 조선 좀비런이 열려 한여름밤 추격 페스티벌을 벌입니다. 게임과 스포츠가 결합된 체험 행사인 좀비런은 2013년부터 8개 도시에서 개최됐고 이번 안동에서는 좀비 역병이 휩쓴 조선시대를 가정해 참가자들이 치료제를 구해야 하는 미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조선 좀비런은 안동을 시작으로 영주와 문경에서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포항에서 국내 최초로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를 이용한 탄화규소 전력 반도체가 양산됩니다. 주식회사 파워테크닉스는 오늘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에서 산학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 반도체 양산 기념식을 갖고 전력 반도체 양산에 필요한 전용 장비 개발과 소재 국산화에 나섭니다. 탄화규소 반도체는 기존의 반도체보다 전력 소모량을 크게 낮춰 가전제품과 친환경차, 태양광 발전 설비 등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낮에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자기 집으로 끌고 가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을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구미시 한 원룸에 사는 32살 A씨는 이웃에 사는 51살 B씨가 외출하려고 집을 나서자 흉기로 위협해 자기 집으로 끌고 간 뒤 신용카드와 통장, 차 열쇠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B씨는 A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층 창문으로 탈출하다 허리와 발목 등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영덕경찰서는 이웃 주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영덕군 달산면 52살 이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